여드름을 치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항노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크림입니다. 괜히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약사 유상희입니다. 보시게 되면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트레티노인이 바르는 걸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항노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크림입니다. 스티바A의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피부의 턴오버라고, 이제 턴오버가 뭐냐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잖아요. 표피의 가장 아래층을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그 기저막이 점점 자라서 각질층까지 자라나서 이제 탈락이 되는 그런 거를 턴오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속도를 빨리 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크림입니다. 주름 개선, 탄력, 미백, 그다음에 여드름 개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도 스티바A 크림을 바르면 탈락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백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백하면은 기미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미도 치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약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반반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멜라닌 색소가 오히려 자극이 돼서 이게 더 심해진, 더 퍼진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괜히 전문 의약품이 아니라 바르시기 전에 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바르시는 크림이니까 그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드름은 이제 피지 분비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피지 분비 세포를 빨리빨리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이 스티바A 크림을 바르게 되면 이게 각질층도 빨리 탈락이 돼서 이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분비가 돼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스티바A 농도는 사실 4가지가 있는데요. 0.01, 0.025, 0.05, 0.01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0.025인데요. 보통 0.01, 가장 낮은 농도는 스티바A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농도이고, 만약에 내가 피부 주름이나 탄력에 스티바A를 이용하고 싶어 하면은 0.025%를 선택하시면 되고, 색소도 좀 있고 미백, 이렇게 좀 얼굴을 좀 환하게 하고 싶어 이러면은 0.05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면 아예 처음부터 0.05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요. 이 농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턴오버 속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0.05를 쓰게 되면 그 재생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면 이게 피부 자체가 완전히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용하신 분들은 가장 낮은 농도인 0.01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요. 보통 이렇게 피부과도 망하게 한다는 크림이라는 이제 소문이 도는 그런 크림이기 때문에 나도 사실 바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너도나도 사실 이 크림을 많이들 바르시는데,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루성 피부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 두 번째 이제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화장품을 바꿀 때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런 피부 같은 경우도 스티바A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열해드린 그런 피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이 15% 정도는 이 연고가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낮은 농도로 소량으로 시작을 했어요. 첫날, 이튿날은 이게 좀 붉고 따갑고 이제 이런 자결감, 그 다음에 이제 각질도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맞는 분도 그렇고 사실 안 맞는 분들도 피부가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피부도 적응을 해서 이 증상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증상이 가라앉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 좀 안 맞나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휴학기를 두는 거예요. 휴학기를 두고 다시 발랐는데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크림은 저한테 맞지 않는 거니까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광민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 바르시면은 안 되고 보통 취침 전에 바르시게 되는데요. 세안을 하시고 뭐 에센스, 스킨, 뭐 로션 다 바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재생 크림을 다 바르는 단계에서 이렇게 쌀알 정도 크기를 그 재생 크림하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바르시다가 적응이 되면 믹스를 하지 않고 그냥 스티바이 크림을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때보다 선블럭을 더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용량은 이제 단일 용량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25g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픈하시고 한 6개월 정도 바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량으로 바르시는 거라서 25g 정도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바르실 수 있고 1년 정도는 뭐 오픈하셔서 바르시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이제 약국마다 급여가 아니고 이제 비급여 약품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정도 하지 않을까요? 피부과 시술 뭐 레이저나 박피나 뭐 프락셀이나 이런 거 하시고 난 후에는 피부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르시면은 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바르실 때는 꼭 병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바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티바이를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스티바이를 발랐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필링이 되고 나서 이제 스티바이 크림을 바로 사실은 발랐는데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진물도 나고 가려움증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예 이제 진피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지금 제 기억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스티바이를 바르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되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셔서 바르셔야 되는 크림입니다. 오늘은 스티바이 크림의 효과와 원리 농도에 대한 사용법, 또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써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서 쓸 거는 아니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바이를 제가 사용했을 때 안 좋았던 점 이런 점들을 사실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되는 크림이다 라는 거를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만큼 부작용도 되게 많은 크림이니까 전문의와 본인의 피부 상태를 충분히 상의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